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느 봄날,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해야 할 결혼식 날, 시어머니께서 사람들 앞에서 제게 터무니없는 규칙들을 들이대셨고 남편이 될 사연은 그저 침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망설임 없이 저를 집으로 데려가셨고 시댁은 그제야 혼비백산했습니다. 오늘은 저, 지은과 민준이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연회장은 친척과 친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따스한 노란 조명이 붉은 카펫 위로 쏟아져 내렸고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긴장감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순영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아까 하객들에게 술을 따르며 보이던 뜨거운 미소는 온데간데없고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사회자의 안내를 무시하고 단상 대신 연회장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큼큼 하고 헛기침을 하시더니 목소리를 몇 톤 높여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친척 여러분, 그리고 귀한 손님 여러분, 오늘은 제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지은이가 결혼을 하는 아주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귀한 걸음이다.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조사님들이 물려주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연회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모든 대화 소리가 사라졌고 단상 위의 사회자조차 마이크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부케를 놓칠 뻔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내려 무의식적으로 옆에 선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앞줄에 앉아 계시던 친정엄마 미경 씨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고 아빠 태수 씨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빠 역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주위의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빼꼼 내밀어 상황을 살피고 어떤 이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손에 든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결혼 후 지은이는 반드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음식과 빨래를 하며 저와 민준이의 식사를 돌봐야 한다. 남자가 집안일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매달 급여와 상여금은 모두 민준이에게 맡겨야 하며 돈을 쓸 때는 반드시 민준이와 나와 상의해야 한다. 셋째, 3년 안에 반드시 두 아이를 낳아야 하며 아들, 딸이 가장 좋다. 아들을 낳아야만 우리 집안 호적에 올릴 수 있다. 넷째, 명절에는 반드시 먼저 우리 집을 방문하고 그 다음 친정을 방문해야 하며 친정에서 밤을 보내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낭독되는 규칙에 제 귀는 윙윙거렸고 눈물은 눈가에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건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그저 하인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 얼굴을 보다가 옆에서 침묵하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았습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시어머니는 숨막히는 규칙들을 계속해서 읊어댔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여섯째,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내가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하며 내게 대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나를 친정엄마처럼 모셔야 한다. 내가 몸이 불편하면 한밤중이라도 일어나서 나를 간호해야 한다. 도저히 더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려 웨딩드레스에 작은 물방울 타고 흘러내려 웨딩드레스에 작은 물방울 자고 흘러내려 저는 왈칵 돌아서서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빨리 뭐라도 말해주세요. 이 규칙들은 말도 안 돼요. 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때 저는 그가 분명
제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2년 동안 연애하면서 그는 항상 저를 지켜주고 모든 일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주는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 쪽을 한번 흘끗 보더니 제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어머님도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이 모든 규칙은 옛날부터 내려온 도리야. 어머님 말씀 듣는 게 맞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주위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신랑이 왜 저래? 하고 작게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고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벌컥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이 당신에게 시집 가는 건 함께 살림을 꾸려나가려는 거지 소처럼 부려지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렇게 우리 딸을 힘들게 할 거예요. 민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억지로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생각이 좀 고루하실 수는 있지만 나쁜 의도는 없으세요. 지은이가 조금만 양보하면 돼요. 양보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규칙들이 양보해서 해결될 문제예요. 직장을 그만두면 뭘로 생활하죠? 월급을 전부 맡기면 옷 한 벌 사입으려고도 허락을 받아야 해요. 아들을 못 낳으면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다고요? 민준 씨, 당신은 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제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여기서 싸우지 마. 얼마나 창피한 일인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나약한 모습을 보며 마지막 기대마저 놓아버렸습니다. 마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차가워졌습니다. 그동안의 달콤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언제나 저를 희생시키고 제 어머니 편에 설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야 규칙 난독을 멈추고 팔짱을 낀 채 옆에 서서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준이 그렇게 말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자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다리는 솜 위를 걷는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려 주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친정아빠 태수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성격이 온화하고 말도 느릿느릿하시던 분인데 그날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를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는 몇 걸음 만에 제 옆으로 다가와 저를 등 뒤로 감싸 안더니 민준과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순영 씨, 민준 씨,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오. 우리 딸은 귀하게 자란 사람이지. 당신들 집안에 하녀나 애 낳는 도구로 온 게 아니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 우리 태순애, 집안은 절대 인정 못하오. 친정엄마도 재빨리 다가와 제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은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무도 널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눈빛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순영 씨, 결혼식에서 이런 짓을 벌이는 건 일부러 우리 딸을 망신 주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데 우리 딸은 직장도 있고 돈도 잘 벌어요. 당신들 민준이네 집안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아빠의 기세에 놀라 주춤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이건 우리 민준이네 집안일이야. 당신 같은 외부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내가 내 며느리에게 규칙을 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친정아빠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내 딸이 아직 당신들 집안 문턱도 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정말 시집을 가는 얼마나 더 당하겠소. 오늘 이 일은 내가 반드시 해결할 것이오.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과 더 이상 말 섞지 마시오. 우리 지은이 데리고 집에 갑시다. 이 결혼 안 해. 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좌우에 서서 저를 이끌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그저 발걸음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손에는 이미 엉망으로 구겨진 부케가 여전히 들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상황을 보고 급히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우리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는 제 팔을 붙잡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얘기해서 풀어요. 결혼식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렇게 가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데요. 친정아빠는 그의 손을 쳐내며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를 아버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나는 그 호칭을 감당할 수 없어. 내 딸은 자신을 아껴주고 지켜줄 사람을 찾아서 시집가는 거지. 억울하게 만들고 남과 한편이 되어 괴롭힐 사람을 찾는 게 아니오. 오늘 이 결혼은 반드시 파혼이오. 또 막아서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젊은 시절 군 복무를 하셨던 아빠에게는 남다른 기계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빠의 단호한 말에 놀라 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손은 허공에 멈춰 있었고 더 이상 막아서지 못했습니다. 주위의 친척과 친구들은 모두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태순의 집안이 잘하는 거야 하고 작게 속삭였고 어떤 이는 몰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으며 한 걸음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마음은 훨씬 더 든든해졌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붉은 카펫은 발 아래로 빠르게 뒤로 물러났고 마치 터무니없는 결혼식을 멀리 내던져버리려는 듯했습니다. 우리가 문턱에 거의 다다랐을 때 시어머니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는 극도로 다급해져 우리를 쫓아오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태수씨. 지은아, 당신들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얘기 좀 더 해보자. 정말 가지마. 친정아빠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소. 내 딸, 시집 안 가어. 시어머니는 재빨리 달려와 친정엄마의 발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옆으로 살짝 피하며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우는 것보다 더 슬퍼 보였습니다. 미경 씨, 화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 규칙들은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때 민준의 아빠, 즉 제가 시아버님이라 불렀던 정우 씨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 집안에서 발언권이 별로 없고 말도 별 무게가 없던 분인데 이 순간에는 허둥지둥 달려와 시어머니를 거들며 설득했습니다. 그래, 태수 씨, 미경 씨. 이 경사스러운 날을 이렇게 망치지 마세요. 수령 씨가 그냥 노망이 나서 생각 없이 말한 거예요. 당신들 저 사람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천천히 얘기해서 풀어요. 주위의 친척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결혼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인데 함부로 파혼할 수 없어. 어떤 이는 시어머니도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거야. 고치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방금 그 규칙들은 단순히 해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떠나려는 것을 보고 이 결혼이 무산될까봐 급히 말을 바꾸는 것뿐이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훨씬 더 침착해졌습니다. 규칙을 낭독하실 때는 이런 태도가 아니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떠나려 하니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얼굴이 붉어졌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은 그냥 정신이 없었어. 옛날 조상님들의 규칙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네 감정을 고려하지 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그러면 될까? 민준이에게 화내지 마. 걔도 그냥 내 말만 너무 잘 들었던 거야. 앞으로 내가 그렇게 간섭하지 않을게. 너희 둘 잘 지내. 민준도 재빨리 달려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 말씀 듣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앞으로 내가 꼭 널 지켜줄게. 다시는 널 힘들게 하지 않을게. 가지마. 저는 민준을 보다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시아버지와 당황한 표정의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마음 약해져 남는다면 앞으로 더 많은 괴로움이 저를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민준의 손을 살며시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친정아빠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이런 말들은 소용없소. 우리 지은이네 집안 딸은 이런 모욕을 당할 수 없어. 그 말을 마치고 아빠는 저와 엄마를 이끌고 계속해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아무리 불러도 우리는 더 이상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설 때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시아버지의 한숨소리도 들렸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바깥바람이 불어오자 제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마음속을 짓누르던 커다란 돌덩이가 드디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호텔 로비에 막 도착했을 때 뒤에서 우르르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민준의 친척 몇 명이 쫓아왔고 결혼식에 참석했던 많은 하객들도 구경꾼처럼 로비 문 앞에 둘러서서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울먹이며 따라 나와 아는 얼굴의 아주머니, 나중에 민준의 먼 이모인 혜숙 씨였던 것을 알게 된 그분을 붙잡고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모 보세요. 제가 그냥 규칙 몇 가지 정해서 이 아이들이 잘 살게 하려 한 것뿐인데, 얘들이 잘 살게 하려 한 것뿐인데, 얘들이 잘 살게 하려 한 것뿐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구경하는 친척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분 말 듣지 마세요. 저분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분은 처음부터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친정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흥분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전에 결혼 비용을 상의할 때 우리 집에서 8,800만 원을 요구하자 딸을 파는 거냐며 결국 2천만 원만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2천만 원도 저 옷 사 입으라고 주는 돈이니 너무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엄마 아빠는 제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신혼집도 원래는 시댁에서 전액 부담하고 우리 둘 이름으로 등기하기로 했는데 결혼 직전에 갑자기 민준 씨에게 뭐가 어때? 결혼 직전에 갑자기 민준이네 집안 재산이지 저와는 상관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게 민준이네 집안 재산이지 저와는 상관없다고 했죠. 그렇게 깐깐하게 굴지 마 라고 했어요. 더 기가 막힌 일도 있어요. 지난달에 우리 엄마가 아파서 입원하셨을 때 제가 이틀 휴가를 내서 간병하고 싶다고 하자 여자는 시댁을 우선시해야 한다. 네 엄마는 네 아빠가 돌보면 된다. 네 엄마는 네 아빠가 돌보면 된다. 네가 휴가를 내서 일을 쉬면 월급도 깎이니 손해다. 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심지어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에게 병원에 가지 말고 전화로 안부나 물으면 된다고 했죠. 저는 말하면 말할수록 흥분하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결혼 후에 잘 살면서 천천히 맞춰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결혼식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들이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민준 씨는요? 그는 저를 돕기는커녕 시어머니 말을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결혼을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모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이는 시어머니를 가리키며 이건 너무 심하네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친정 부모님께 잘하셨어요. 이런 시댁에는 시집 가면 안 돼요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의 이모 혜숙 씨도 미간을 찌푸리며 시어머니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순영아, 이런 일들은 왜 내게 말하지 않았니? 네가 잘못했어. 결혼 비용이랑 집 문제는 원래 약속대로 해야지. 어떻게 갑자기 말을 바꾸니?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했고 입을 벌려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시 울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옆에 서서 고개를 더욱 숙였고 두 손을 꽉 움켜쥐었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빠는 눈앞의 상황을 보며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친애하는 친척 여러분, 그리고 귀한 손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체면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태순의 집안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절대로 우리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게 두지 않을 거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우리를 당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혼은 절대로 우리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이네, 집안과 민준이네, 집안과 민준이네, 집안과 민준이네, 집안과 민준이네. 우리가 호텔 문턱을 막 넘었을 때 뒤에서 민준이 제 이름을 크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기다려.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고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순식간에 우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잡았는데 그 힘이 너무 세서 약간 아팠습니다. 그는 제 손목을 잡았는데 제 힘이 너무 세서 약간 아팠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민준의 눈은 붉었고 얼굴은 당황한 기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다가 재빨리 친정 보다가 재빨리 칩니다. 제가 너무 엄마 말만 들었어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가 너무 세게 잡고 있어서 그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러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 결혼은 안 한다고요. 안 돼. 결혼 안 할 수는 없어. 민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붙잡고 연신 사과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 결혼 비용 문제로 너와 다퉈서는 안 됐어. 신혼집을 내 이름으로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됐고, 네 엄마가 아프실 때 너를 간병하지 못하게 해서도 안 됐어. 그리고 오늘 내가 우리 엄마 규칙을 따르도록 해서는 더더욱 안 됐어. 맹세할게.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난 항상 네 편에 설 거야. 네 편에 설 거야. 우리 엄마가 다시 널 힘들게 하면 내가 반드시 네 편을 들어줄게. 지금 당장 너를 데리고 가서 우리 엄마에게 그 규칙들을 전부 없애라고 하고 너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친정아빠는 그의 모습을 보며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지금 와서 이런 말들이 무슨 소용이요? 진작에 뭘 했소? 내 딸이 당한 모욕은 당신의 사과 한마디로 메워질 수 있는 게 아니요. 알아요, 알아요. 민주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지은이에게 보상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가서 지은이 이름을 추가할게요. 결혼 비용도 6,800만 원 더 보탤게요. 앞으로 집안의 돈은 전부 지은이가 관리하게 할게요. 우리 엄마가 다시 지은이에게 규칙을 정하려고 하면
제가 지은이를 데리고 나가 살게요. 다시는 엄마와 함께 살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반드시 지은이에게 잘할게요. 다시는 조금도 힘들게 하지 않을게요. 주위에는 여전히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저에게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지 그래? 진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남자들이 가끔 철이 없을 때가 있지.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야. 어떤 이는 또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했고 결혼식도 절반이나 진행됐는데 정말 파혼하면 아가씨 명성에도 좋지 않아. 저는 민준의 초조한 모습을 보며 사실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2년 동안 함께한 시간과 감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고 결혼식에서 시어머니의 규칙을 따르라고 했던 모습을 떠올리자 저는 다시 냉정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살며시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기회를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동안 여러 번 저를 실망시켰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잘 약속한다고 해도 나중에 당신 엄마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당신이 정말 제 편에 설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민주는 순간 멍해졌다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 내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어. 지금 당장 가서 엄마랑 연을 끊을게. 내가 너에게 증명해 보일게. 그 말을 하며 그는 호텔 안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성급하게 굴지 마세요. 당신이 당신 엄마랑 연을 끊는다고 해도 우리 사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민준 씨, 우리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서로를 놓아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민주는 저의 단호한 눈빛을 보더니 결국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마음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마음 약해지면 앞으로 더 고통스러울 테니까요. 친정아빠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다시는 민준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몇 걸음 채 가지 못했을 때 뒤쫓아온 시아버지가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웨딩드레스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간절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태수씨, 미경씨, 지은아,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민준이는 진심으로 지은이를 좋아해. 그냥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었던 거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우리 민준이네. 집안에도 기회를 줘. 친정엄마는 웨딩드레스를 받아 제게 걸쳐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생각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당신들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생각해서 결혼 비용이나 집 문제에 대해 별로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뭘 했죠? 점점 더 심해져서 결혼식에서 지은이에게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을 들이대고 민준이까지 당신들 편을 들면서 지은이를 괴롭혔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은이를 당신들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도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미경 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 규칙들은 전부 없던 걸로 할게요. 앞으로 지은이가 직장 다니면 다니는 거고 돈도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할게요. 아이를 낳든 안 낳든 언제 낳든 전부 지은이 뜻대로 하게 할게요. 다시는 당신들 둘 사이에 간섭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될까요? 친정아빠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알면 뭐하오? 진작에 뭘 했어? 규칙을 없던 걸로 한다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제 행동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당신들이 또 말을 바꾸면 우리 지은이는 누구에게 가서 울겠어? 시어머니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실제 행동 보여줄게요. 신혼집은 제가 내일 당장 민준이랑 가서 지은이 이름 추가할게요. 결혼 비용도 6,800만 원 지금 당장 송금해 드릴게요. 그러면 될까요? 친정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첫째, 신혼집은 지은이 이름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공동 소유임을 명시해야 하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이 집의 절반은 지은이 것이오. 둘째, 결혼 비용은 오늘 당장 현금으로 입금되어야 하오. 우리는 송금은 받지 않겠소. 나중에 당신들이 받지 않았다고 말할까봐 그러오. 셋째, 앞으로 당신들 내외는 우리 지은이와 민준이와 함께 살 수 없소. 아들이 보고 싶으면 가끔 찾아올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머물 수 없고 그들의 생활에 간섭해서도 안 돼요. 넷째, 앞으로 집안의 재정은 반드시 지은이가 관리해야 하오. 민준이의 월급과 상여금은 모두 지은이에게 맡겨야 하고 돈을 써야 할 때는 지은이와 상의해야 하오. 다섯째, 만약 앞으로 당신들이 다시 지은이에게 규칙을 정하거나 지은이를 괴롭히면 우리는 지은이가 민준이와 이혼할 권리를 가지며 신혼집은 반드시 지은이의 소유가 되고 민준이는 지은이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하오. 친정아빠가 이 5가지 조건을 한숨에 말하자 주위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는 작게 태순의 집안이 딸을 위해 잘하는 거야. 이 조건들은 너무 심하지 않아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민준이네 집안이 이전에 너무 심하게 굴었어. 이 조건들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친정아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수 씨, 이 조건들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신혼집에 이름 추가하는 건 그렇다 쳐도 공동 소유에 나중에 이혼하면 지은이 소유라니. 이러면 우리 민준이가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친정아빠는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손해요. 당신들이 이전에 우리 지은이에게 그렇게 많은 모욕을 줬는데 이제 와서 손해를 봐요. 당신들이 진심으로 민준이와 지은이가 잘 살기를 바란다면 이 조건들이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오. 만약 당신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결혼은 하지 마시오. 우리 지은이도 당신들 민준이네 집안에 시집가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소. 시어머니는 친정아빠의 단호한 눈빛을 보다가 옆에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서 있는 민준과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당신들 조건을 다 받아들일게요. 제가 오늘 당장 현금 찾아서 드릴게요. 내일 당장 민준이랑 가서 신혼집에 이름 추가할게요. 앞으로도 그들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을게요. 친정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말이 통하는군.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조건을 합의서에 작성하고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오. 나중에 당신들이 말을 바꿀까봐 그러오. 시어머니는 내키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합의서 작성하죠. 저는 눈앞의 광경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 이렇게 싸워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시댁에 의해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아껴주고 저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은 영원히 저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건을 받아들이자 민준의 얼굴에는 즉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가. 엄마도 다 받아들였어. 우리 지금 당장 합의서 준비하고 서명한 다음 결혼식 계속 진행하자. 응?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 거들었습니다. 이제 잘 됐네. 드디어 결혼식을 제대로 올릴 수 있겠어. 어떤 이는 지은 씨는 정말 복이 많아. 이렇게 널 지켜주는 부모님이 있으니 앞으로 분명 잘 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흥분한 민준의 모습과 내키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순종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갑자기 너무나 평온해졌습니다. 이전에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완벽한 깨달음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잡고 있던 손을 살며시 빼내고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합의서 작성할 필요 없어요. 이 결혼 저는 그래도 안 할 거예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연회장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피어났던 미소는 그대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뭐라고? 엄마가 아버님, 어머님 조건을 다 받아들였는데 왜 아직도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도 멍해졌습니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목소리는 다시 몇 톤 높아졌습니다. 지은이, 우리 가지고 노는 거야? 우리가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결혼 안 하겠다는 게 무슨 뜻이야? 저는 흥분한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분명히 생각했어요. 아까 엄마 아빠가 그 조건들을 제시한 건 사실 당신들이 타협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들이 정말 저와 민준 씨가 잘 살기를 바라는지 보고 싶었던 거죠. 지금 당신들은 비례를 찾을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비록 받아들였지만 저는 알 수 있어요. 당신들 마음속으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오늘 당신 말 한마디 때문에 저를 힘들게 했어요. 나중에 합의서를 쓴다고 해도 그가 정말 저를 지켜줄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눈앞에 각기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시댁 식구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전에 제가 망설였던 건 우리 인연이라는 시간에 대한 감정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결혼식은 저를 완전히 깨닫게 했어요. 합의서로 유지해야 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앞으로 매일 당신이 말을 바꿀까가 민준 씨가 또 당신 편에 살고 싶정하 걱정하며 살고 싶정하며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지쳐요. 결혼 비용은 제가 필요 없어요. 신혼집도 저와 상관없고요. 예전에 당신들이 저 옷 사 입으라고 줬던 2천만 원은 내일 민준 씨에게 송금해 줄게요. 오늘부터 저와 민준이네 집안은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그 말을 마치고 저는 부모님 손을 잡고 길가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뒤에서 아무리 불러도 저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울음소리와 욕설, 그리고 민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그 소리들은 제 귀에서 점점 멀어졌고 제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천근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친정엄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네가 잘했어. 엄마가 널 지지해. 앞으로 우리 잘 살자. 엄마 아빠는 영원히 네 옆에 있을 거야. 친정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이렇게 훌륭하니 앞으로 분명 너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지켜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저는 친정엄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 눈물은 달콤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비록 이 결혼식은 엉망으로 끝났지만 저는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요. 나중에 들으니 그날 우리가 떠난 후 시댁은 호텔에서 난장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결혼식은 결국 치러지지 못했고 친척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민주는 나중에 저를 여러 번 찾아와 재결합을 원했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일도 점점 더 잘 풀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 하루하루가 충실하고 행복합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좋은 결혼은 결코 억울함을 참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만약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요.